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PR 391번째 발표로 발표드릴 페이퍼는 코카 Contrastive Questionnaires or Image Text Foundation Models라는 페이퍼이고요. 작년이 아니라 그 지난달 5월 초에 구글 리서치에서 발표되었던 아카이브에 올라왔던 페이퍼이고요. 어, 이런 순서로 오늘 발표를 드릴 예정입니다. 오버뷰에 대해서 페이퍼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 그리고 비전 랭귀지 프리트레이닝의 이전의 흐름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 컨트라스티브 캡셔너 이 모델이 어떤 모델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실험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페이퍼를 제가 오늘 발표로서 들고 온 이유는 현재 이미진의 타변 어큐러시에서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를 찍은 모델입니다. 어, 또 찍었는데 이게 클래시피케이션의 크로스 엔트로피 오브젝티브가 없는 프리 트레이닝을 통해서 학습된 모델로 어, 그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의 성능을 네, 찍었던 모델이어서 네,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성능 면에서 이전의 다른 VLP 모델들과의 여러 가지 태스크들에서 비교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미진의 타변 어큐러시에서 소타를 찍은 것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VLP 태스크들, 그냥 뭐 비전 태스크뿐만이 아니라 다른 리즈닝이 필요한 태스크라던가 아니면은 비디오에 대한 이런 비디오 액션 리코그니션에 대한 태스크들에서도 전부 소타의 성능을 보여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약간 그 축구 같은 데서 미드필더 포지션에 정말 잘하는 선수들을 큰 육각형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라고 말하는데 약간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면은 프리트레이닝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모든 레이블들을 텍스트로 둬서 그 크로스 엔트로피의 클래시피케이션 오브젝티브가 없이 모든 레이블들을 텍스트처럼 줘서 컨트라스티브 로스와 캡셔닝 로스를 같이 쓰는 형태를 통해서 네,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카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전에 VLP 모델들의 여러 프리트레이닝의 스킴들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전에 비전 쪽 태스크에 있어서는 그 이미지 인코더에 있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통해서 뭐 이미지넷에서 프리트레이닝을 거치거나 뭐 JFT나 인스타그램의 이미지들을 활용을 해서 어, 클래시피케이션 로스를 통해서 프리트레이닝을 거친 싱글 이미지 인코더의 그 프리트레이닝 모델들을 사용을 했었던 게 이전의 일반적인 흐름이었었고요. 그리고 이후에 클립과 같은 모델들이 나오면서 이미지 인코더와 유니모달 텍스트 디코더의 아웃풋들의 피처들을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통한 얼라이먼트를 통해서 학습을 하는 그런 모델들이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에 컨트라스티브 로스를 활용을 하게 되었었고요. 이미지 투 텍스트 방향의 컨트라스티브 로스와 텍스트 투 이미지 방향의 컨트라스티브 로스가 둘 다 존재하는 그런 형태의 로스를 통해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를 클립의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텍스트 인코더에 배치 내 여러 가지 텍스트의 피처 아웃풋들이 있고 또 배치 내 여러 이미지의 그 이미지의 피처 아웃풋들이 있게 되었을 때 첫 번째 이미지와 첫 번째 텍스트가 서로 포지티브 페어라고 두었을 때 배치 내 다른 텍스트들은 전부 네거티브 페어로 보게 되고 또 이 두 번째에서도 두 번째 텍스트를 포지티브 페어로 뒀을 때 나머지들은 네거티브 보고 이런 식으로 로우 와이즈로 봤었을 때는 이미지 투 텍스트의 컨트라스티브 로스가 되게 되고요. 컬럼 와이즈로 봤었을 때는 텍스트 이미지의 컨트라스티브 로스를 두는 형태로 네, 앞서 설명드렸던 이 컨트라스티브 로스를 계산하는 형식의 프리트레이닝을 거치게 되었었고요. 그리고 이 클립 연구에서 주로 보여줬었던 놀라웠던 그 실험들에 있어서는 제로샷 성능이 굉장히 잘 나왔었다라는 것인데요. 이전에 있었었던 이미지넷의 여러 클래스들, 뭐 플레인이나 카나, 독, 버드 이런 클래스들을 하나의 텍스트로 나타내서 이 텍스트 인코더에서 나온 이 아웃풋과 이미지에서 이 컨스트럭티브 로스를 통해서 학습이 된 모델은 이미지가 주었을 때 같은 배치 내에 있는 여러 텍스트들 중에서 가장 유사한 텍스트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진행할 수 있게 되다 보니 해당 그
텍스트 피처들 중에 이미지와 가장 유사한 피처를 선택을 해주는 과정을 통해서 제로샷의 성능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그런 연구를 보여줬던 것이 클립 연구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VLP 쪽에서 나왔던 또 다른 흐름이 인코더 디코더의 캡셔닝을 통한 프리트레이닝을 하는 모델들이 있었는데요. 이 경우에는 그 컨디셔널 라이클리후드의 페어드 된 이미지와 텍스트 사이에서의 컨디셔널 제너레이션 된 텍스트 디코더가 제너레이션을 한 텍스트의 컨디셔널 라이클리후드를 맥시마이즈하는 방향으로 이런 로스를 통해서 오토레그레시브한 제너레이션의 로스를 계산하는 방향으로 모델을 프리트레이닝을 했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미지 인코더와 텍스트의 디코더가 있는 형태인데요. 이때 이미지 인코더의 아웃풋 피처들이 텍스트 디코더의 멀티모달 텍스트 디코더 부분에서 크로스 어텐션을 통해서 들어가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경우들이 있었었고요. 이런 모델들 중에 대표적인 모델로 SimVLM 모델이 있게 되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형태와 이런 형태를 통해서 프리트레이닝이 진행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VLP의 모델들이 많은 연구가 있었는데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다른 VLP 모델들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PR 360번째 발표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컨트라스티브 캡셔너의 프리트레이닝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지 이제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요. 이 오버뷰를 보게 되신다면은 왼쪽에 이 컨트라스트 캡셔너의 아키텍처와 그리고 알고리즘 수도 코드가 나와 있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서 특히 이 이미지와 텍스트가 서로 페어가 된 상태에서 트레이닝 스텝에서 인풋으로 주어지게 되고요. 이때 이미지 인코더는 그 이미지를 인풋으로 받아서 뭐 비전 트랜스포머의 형태로 뭐 플래튼한 피처들을 인풋으로 주어지게 되고 이때 아웃풋이 나오게 됐을 때 이 아웃풋에 대해서 이 어텐셔널 풀링이라고 하는 이 멀티헤이트 어텐션을 거쳐서 이 쿼리의 사이즈에 맞게 멀티헤이트 어텐션을 한 후에 레이어 놈을 거쳐서 이런 어텐셔널 풀링으로 사용을 하는 이런 어텐셔널 풀링을 이 페이퍼에서는 주로 사용을 했었다고 하는데요. 이 어텐셔널 풀링을 통해서 이미지 피처가 VIT 인코더를 통해서 피처가 나왔을 때 이것을 컨트라스티브 러닝에 사용할 피처 용도로 어텐셔널 풀링을 하기도 하고요. 이 보라색 부분이 그렇게 된 부분이고요. 이 파란색 부분에서는 나중에 캡셔닝 로스에서 사용될 부분으로서 어텐셔널 풀링이 들어가게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컨트라스티브 로스를 위한 거는 나중에 CLS 그 텍스트 디코더의 CLS 토큰의 피처와 컨트라스티브 로스가 주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배치 바이 원 바이 디멘션의 디멘션을 갖고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 어텐셔널 풀링을 통해서 그 캡셔닝 로스에다가 활용이 될 멀티모달 텍스트 디코더의 크로스 어텐셔널 인풋으로 같이 들어가게 될 이 아웃풋의 경우에는 배치 바이 n 바이 디멘션의 디멘션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부분에 텍스트 디코딩의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그 이 인풋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트랜스포머 인풋에 텍스트 인베딩을 거치게 되고 그리고 유니모달 텍스트 디코더를 통해서 CLS 토크 마지막 아웃풋인 CLS 토큰의 피처를 통해서 앞서 나왔었던 이 어텐셔널 풀링에서의 그 토큰 하나짜리의 그 피처와 이 CLS 토큰의 피처 사이에 컨트라스티브 로스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멀티모달 텍스트 디코더에서는 트랜스포머에서 크로스 어텐션으로서 아까 나왔었던 이 캡션 피처가 크로스 어텐션의 인풋으로 주어지게 되고요. 이 멀티모달 텍스트 디코더가 아웃풋이 된 이 캡셔닝의 아웃풋에서의 캡셔닝 로스가 같이 학습이 되는 형태로 코카 프리트레이닝이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코카 프리트레이닝의 경우에는 그 앞서 설명드렸던 이 컨트라스티브 로스와 캡셔닝 로스 사이에서의 두 로스를 동시에 사용하는 방식을 통해서 학습이 되게 되고요. 이 텍스트 디코더의 경우에는 이 유니모달 텍스트 디코더 부분과 멀티모달 텍스트 디코더 부분이 둘로 나눠져서 그 학습이 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둘로 나눠뒀기 때문에 앞부분에서는 이 그
이미지에 대한 컨디셔널 인풋이 없는 텍스트만 보게 되는 이 유니모달 레프레젠테이션에서만 따로 배우고 그것을 이미지에서의 레프레젠테이션과의 컨트라스트 로스를 통해 얼라이먼트를 맞춰주는 그런 과정을 두면서 추가적으로 컨디션이 주어졌을 때 캡셔닝까지 함께 진행되는 걸 한꺼번에 배우기 좋은 형태로 두기 위해서 이렇게 디커플드 텍스트 디코더를 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니모달 디코더와 멀티모달 디코더의 그 레이어 수는 정확히 딱 같은 수를 갖도록 설정을 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짧게 설명을 들었었던 이 어텐셔널 플러드를 이 본 페이퍼에서는 그 풀링 레이어로서 활용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멀티헤드 어텐션을 이 쿼리의 사이즈에 맞게 풀링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멀티헤드 어텐션을 풀링처럼 이용하게 만드는 그런 레이어를 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그 여러 비주얼 레프레젠테이션에 맞춰서 태스크 스페시픽하게 어텐션 풀링을 둘 수 있게 돼서 그 여러 타입의 트레이닝 오브젝티브와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도 쉽게 어댑트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리니어 프롭 같은 그런 실험을 하게 되었을 때 리니어 레이어를 따로 두는 거가 아니라 이런 어텐셔널 플러들의 그 차원수만 조절을 하는 그런 어텐셔널 플러만 교체를 하는 그런 형태를 통해서 태스크에 스페시픽하게 리니어 프롭을 대체하는 그런 실험들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프리트레이닝 이피션시에 대해서 본 페이퍼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 텍스트 디코더 부분을 이렇게 하프로 나눠서 그 중간에 나온 CLS 토큰의 아웃풋을 컨트라스트 로스에 활용을 하는 걸 통해서 두 가지의 로스를 둘 다 잘 이용을 하면서 하나의 모델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프리트레이닝의 이피션시에 있어서도 꽤나 괜찮은 것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실험도 뒷부분에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코카를 진행을 하게 됐을 때는요, 제로샷 트랜스퍼와 프로즌 피처 이밸류에이션을 두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예 파인 튜닝을 주기도 하는 세 가지들을 실험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제로샷하고 프로즌 피처 이밸류에이션에서 세팅들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로샷 트랜스퍼의 경우에는 클립이나 리트에서 했었던 그런 프랙티스들을 그대로 팔로잉을 했다고 하고요. 이 과정에 있어서 스트릭트 디듀플리케이션 프로시저를 둬서 프리트레이닝에 있었던 그 데이터셋이 나중에 이밸류에이션에서는 서로 최대한 다른 도메인이 있을 수 있도록 그 중복되는 그런 데이터가 트레인에 들어가지 않도록 디듀플리케이션 하는 프로시저를 두었다고 합니다. 이런 프로시저는 리트나 얼라인의 그런 프리비어스 프랙티스들을 따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로즌 피처 이밸류에이션에 있어서는 코카는 그 어텐셔널 풀링을 어댑트 했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그 새로운 태스크에 대해서 프로즌 피처 이밸류에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플러들만 둬서 그것만 학습시키는 거를 통해서 진행을 했다고 하고요. 마스크드 오토 인코더의 같은 그런 이전의 연구들에서는 이 리니어 이밸류에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리니어 레이어를 교체하는 것이 정확한 그 레프레젠테이션의 성능을 매저하는 데 있어서 좋지 않은 것 같다라는 그런 식의 태클들이 이전부터 있었었는데요. 이 연구에서는 이런 어텐셔널 플러를 새로 두는 방식이 좀 더 그 리얼월드 어플리케이션에서 더 프랙티컬한 방식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비디오 액션 리코그니션 같은 비디오 인풋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이 이미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비디오들에서 몇몇 프레임들을 샘플을 해옵니다. 그리고 이 샘플한 프레임들을 각각의 이미지 인코더에 대해서 하게 되고 이 이미지 인코더에서 나오게 된 모든 스페이쇼 템포럴한 그 피처들을 전부 어텐셔널 풀링에다가 넣어서 이걸로부터 하나의 소프트백스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통해서 비디오 액션 레코그니션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드릴 부분은 트레이닝 셋업을 어떻게 했는지인 거고요. 완전히 스크래치부터 싱글 스테이지에서 프리 트레이닝을 진행을 했고요. 웹스케일의 알트 텍스트 데이터와 어노테이트드 된 이미지들을 모두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노테이트드 된 이미지는 JFT 3빌리언의 이미지 그
클래시피케이션 데이터셋을 사용을 한 거고요. 그리고 웹스케일의 알트 텍스트 데이터는 얼라인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베이식이라는 연구와 비슷하게 이 JFT에 있는 그 레이블들을 텍스트로 이용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 베이식의 이 방법을 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예로 들자면은 a photo of the cat animal 이런 식으로 animal cat이라는 레이블이 담겨 있는 JFT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는 이런 형태의 텍스트로 치환을 하는 형태의 어노테이션을 두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모델 파라미터를 뭐 중복된 말이고요. 네. 센텐스피스 모델을 사용해서 보캐블러리 사이즈는 64,000으로 두었다고 합니다.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 배치 사이즈는 65,536의 이미지 텍스트 페어들의 배치 사이즈를 두었었다고 하고요. 절반은 JFT, 절반은 얼라인의 이미지들을 배치 안에 들어가도록 유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레인은 총 50만 스텝을 거쳤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50만 스텝이 그 JFT에 있어서는 5 에폭 정도, 그리고 얼라인에 있어서는 10 에폭 정도 하고 에 해당되는 그런 스텝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캡처닝 로스 웨이트를 더 크게 두는 것이 더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캡처닝 로스의 비율을 2.0 그리고 컨트라스트 로스의 비율을 1.0으로 뒀을 때가 더 좋았다고 하고요. TPU-V4 칩을 2048개를 사용을 했었을 때 5일이 걸리는 프리트레이닝이었다고 하고요. 이 마지막에 있어서는 그 코카 모델의 파라미터 사이즈에 대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 가장 큰 모델인 그냥 코카 모델의 경우에는 이미지 인코더는 파라미터가 1빌리언 정도, 그리고 텍스트 인코더는 1.1빌리언 정도에서 토탈 파라미터가 2.1빌리언 정도 되는 모델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클립이나 얼라인이나 플로렌스 같은 데서 한 것처럼 프리트레이닝에 있어서 마지막 원 에폭에 있어서는 576 by 576의 하이어 레졸루션에서 프리트레이닝 스텝을 한번 거쳤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메인 리절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앞서 설명드렸었던 이런 큰 다각형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비주얼 레코그니션 태스크에 있어서 프로즌에서도 이미 이전에 소타 모델들을 거의 이기는 성능들을 보여줬었고, 파인 튜닝까지 했었을 때는 이전에 소타 모델이었던 모델 숲스를 이기는 91%의 타번 어큐러시를 최초로 달성한 그런 모델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어서는 K400이나 K600이나 K700 혹은 또 모멘츠 인 타임 같은 비디오 액션 레코그니션 태스크들에서의 성능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있어서도 이전의 소타 모델들을 능가하는 성능을 보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인튠드 이미지넷 타번 어큐러시와 또 제로샷 이미지넷 타번 어큐러시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파인튠드 어큐러시를 통해서 비디오 레코기전 태스크에서의 성능과 그리고 또 제로샷을 통해서 크로스 모드 얼라이먼트로서의 성능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크로스 모드 얼라이먼트 태스크와 관련해서는 제로샷 이미지 텍스트 리트리버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이미지 텍스트 리트리버의 경우에는 전부 제로샷으로 진행된 그 모델들의 비교가 되게 됐고요. 그래서 모든 이 성능에서 전부 다 볼드 처리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로샷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리절트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 윗부분에서는 이미지넷 A나 이미지넷 R 또 이미지넷 스케치 같은 이미지넷의 여러 베리언트 에서 전부 소타를 찍은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A나 R 또 스케치 이런 이미지넷의 베리언트는 이미지넷 에서는 확인하기 어려운 또 로버스트니스와 관련된 그런 거에 대해서도 보실 수가 있는 건데, 이전에 다른 연구들보다도 더 로버스트한 성능을 보여주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로샷 비디오 텍스트 리트리버에 있어서도 좋은 성능을 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또 이 소크라틱 모델스의 경우에는
뭐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은 여러 가지 유니모달에서 연구되었었던 여러 파운데이션 모델들을 전부 다 어떠한 그 파인 튜닝 없이 전부 다 인퍼런스만으로 제로샷 성능을 잘 내게 만든 그런 모델이었는데요. 그런 모델들보다도 리코레드 1에서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멀티모달 언더스탠딩 태스크들, 리즈닝과 관련된 그런 태스크들에서도 좋은 성능을 내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VQA나 SNLI나 NLVR 같은 리즈닝 태스크들에서도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의 성능을 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미지 캡셔닝에 대해서도 좋은 성능을 내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회색으로 처리가 된 그런 모델들의 경우에는 CIDR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이 CIDR이라고 하는 그 이밸루에이션 매트릭을 활용을 해서 레인포스 과정을 통하는 좀 더 옵티마이즈를 더 하는 그런 모델들로 페어 컴프리전은 아니기 때문에 회색으로 연하게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코카 모델이 제너레이션을 한 여러 캡션들의 정성 평가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사이드 미러에 리플렉트된 거에 대해서도 인식을 한다던가 하는 꽤나 정확한 캡셔닝을 내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블레이션 어나리시스를 하면서 실험을 마무리를 하는데요. 뭐 인코더 디코더 구조 대 싱글 인코더 모델을 한 거에 대해서 그 클래시피케이션 로스만 사용했을 때랑 캡셔닝 로스를 사용했을 때에 대한 비교라던가, 아니면은 컨트라스티브 로스만 사용했을 때나 캡셔닝 로스만 사용했을 때, 또 코카 로스를 사용했을 때에 대한 비교인데요. 이 캡셔닝 로스를 사용하게 되면은 컨트라스티브 로스를 사용했을 때보다 TPU 코스트가 1.17배가 애초에 늘게 되는데, 이 코카의 경우에는 컨트라스티브 로스와 비교했을 때는 1.18배의 TPU 코스트가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캡셔닝 로스를 사용했을 때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 큰 그 오버헤드 없이 컨트라스티브 로스까지 같이 사용하면서 이미지 유니모달과 텍스트 유니모달 모델 간의 얼라이먼트까지 맞춰주면서 학습을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강점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로스를 두는 비중에 있어서는 캡셔닝 로스를 두는 것이 더 좋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코더 레이어에 있어서는 6레이어를 뒀을 때가 가장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이 CLS 토큰의 개수를 조절하는 거에 있어서도 뭐 그 스탠다드한 하나의 CLS 토큰만을 사용을 해서 그 멀티모달 디코더에 넘겨줬을 때가 가장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에 있어서는 이 그 어텐셔널 플러를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패러럴 플러의 경우에는 컨트라스티브 피처와 제너레이티브 로스를 위한 피처를 그 풀링하는 데 있어서 그 동시에 처리를 하는, 아까 수도 코드에서 보여드렸던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캐스케이드 디자인에 있어서는 제너레이티브 플러를 거친 그 피처들을 컨트라스티브 플러를 통과를 해서 그 한 번씩 거친 후에 그 풀링을 거쳤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엔쿼리를 K로 두는 디자인에 있어서는 인풋 디멘션, 그러니까 인풋의 그 길이에 맞춰서의 인풋 토큰 수에 맞춰서의 그 풀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적은 풀링을 뒀을 때에 대한 실험을 둔 것이고요. 그 엔쿼리가 0인 디자인에 있어서는 아예 제너레이티브 플러를 사용하지 않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모든 VIT 아웃풋의 토큰들이 디코더의 크로스 어텐션에 전부 다 들어가게 되는 그런 형태이고요. 그래서 어텐셔널 플러를 사용을 하는 것이 좀 더 좋은 성능을 보이게 만드는데 주요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제너레이티브 플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미지 16 x 16의 그 256 토큰 수에 맞춰서 256개의 그 토큰 수를 맞는 어텐셔널 플러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블레이션 어널리시스까지 하면서 오늘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윤성님